네, 여러분들 지갑과 가방 아마 매일 들고 다니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지갑과 가방 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고 무엇을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물운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의 성패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인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길 바라봅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강의 신청, 그리고 대통령 풍수 자문을 지내신 천성조 마스터님의 친필을 담은 이 복바라기 액자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돈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 아주 행복해 보이시죠? 네, 큰 돈 가지고 계셔가지고, 갑자기 보너스가 나왔나 봅니다. 이렇게 아주 행복한데, 우리도 이렇게 돈이 손에 갑자기 쥐어지면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 돈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 종이를 좋아할까요? 이 종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종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화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화폐입니다. 돈의 가치를 담고 있는 종이, 동전, 그런 것들을 화폐라고 하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돈의 속성이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김승호 회장님. 부자들을 가르치는 진정한 부자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돈이라는 것은 중력과 같습니다. 돈이 돈을 당긴다고 하죠.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비슷한 기운끼리 모여드는 것처럼 돈이 있는 곳에 또 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돈을 잘 관리를 하고 그 돈을 통해서 계속 또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돈은 인격체다라고 하셨는데 돈 자체를 막연히 물건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돈 자체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하고 돈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자라는 겁니다. 저 역시나 지갑에 돈을 넣고 새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속으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나에게 와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내가 또 너를 보낼 테니 더 많은 친구들을 불러들여 와주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막연히 물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돈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함께 대화를 해 나가시고 친근해지면은 또 더 많은 녀석들을 데려오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정말 크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요즘 월급쟁이 부자들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받는 돈으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재테크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작은 돈이지만은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그 돈들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렇게 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니 그 다음은 돈을 실질적으로 이 화폐로서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무조건 깨끗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돈 구기지 마시고 접지 말고 항상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좋고 그런 의미에서 장지갑을 쓰시는 게 좋은데 저도 아직 기회가 안 돼가지고 장지갑을 못 구하고 또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반지갑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장지갑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갑에 돈을 넣을 때도 항상 요 5만짜리 지폐가 있으면은
내 지갑에 와줘서 고맙다.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더 너를 유용하게 쓸 테니까 더 많은 친구들을 또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걸고 이야기하면은 또 좋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돈을 넣을 때 이렇게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집어서 넣습니다. 뒤집어 넣어서 돈이 따로 새지 말라고 지갑으로 다 들어오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넣고는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의미를 부여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여기 괜찮다 생각하시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지갑을 제가 들고 나와서 말인데 지갑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장지갑이 돈 관리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불편하다고 하신다면 카드 지갑만 들고 다니시고 돈을 막 주머니에 막 이렇게 넣고 막 구겨서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니까요. 예쁘게 잘 펼쳐가지고 장지갑 안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갑의 색깔이라든지 뭐 지갑을 명품을 쓰는 게 좋냐 안 좋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요건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떤 풍수를 갖다 붙이시는데 어떤 분들은 풍수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풍수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거리가 먼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갑은 가급적이면 항상 명품을 사려고 애를 씁니다. 다른 거는 뭐 제가 충분히 여력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살 수 있겠지만은 지갑만큼은 꼭 이렇게 명품을 사가지고 항상 좋은 곳에 보관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 그렇게 소중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그 소중한 돈이 담겨 있는 자리인데 이왕이면은 그 돈들,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베풀고자 하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명품 지갑을 사고 있습니다. 너무 사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라면은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이렇게 명품 지갑을 사고 돈을 예쁘게 관리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더 재물운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이 가져다 주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돈 자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큰 역할을 하고 큰 도움을 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100%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가방 밑바닥을 꼭 여러분들 닦고 다니십시오. 이거 안 닦는 분들 진짜 많고요. 이거는 옛날에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의외로 남자분들은 잘 안 그러는데 여자분들 핸드백 같은 거 그냥 바닥에 툭 내려놓는 경우들도 많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바닥이란 거는 밖에 외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밑바닥에 그냥 툭 내려놓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내려놓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러고 나서 안 닦고 또 집에 들고 온다라는 거 너무나 끔찍하고 더럽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 가방 밑바닥 꼭 닦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지금 뒤 사진에 있는 것처럼 얼룩진 가방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가방이라는 거는 내가 들고 다니는 어찌 보면 재물 보따리와도 같은 겁니다. 재물 보따리, 즉 재물이 그득그득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재물은 어찌됐건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밝은 기운, 양의 기운,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좋아하는데 더럽고 얼룩져 있는 그러한 가방 속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설령 뭐 비싼 가방이라고 한다면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관리하신 업체에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경우에는 얼룩이 진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요. 가방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지갑은 별도로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뭐 카드 지갑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갑을 뭐 따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지갑이라는 거는 현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갑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방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의 재물운을 책임지는 곳간과도 같은 거. 그렇다면은 이 안에 지갑이 들어있어야 즉 돈이 들어있어야 돈이 또 돈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방 안에 지갑을 꼭 넣고 다니시고요. 그 지갑 안에도 현금을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뭐 가방과 관련된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만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가방 안에는 음식을 넣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 뭐 부득이하게 과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 간식 챙겨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뭐 밀봉된 거라든지 변질되지 않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뭐 변하는 것들 혹은 냄새가 강하게 나는 이런 음식들은 가방에 안에 넣게 되면은 그 냄새가 배이게 되고, 음식이 혹여나라도 변질이 되게 되면은 그 나쁜 기운이 또 존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재물운을 심각하게 깎아먹는 그러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가방 안에는 음식 같은 거 넣지 마시고, 정 들고 다니시고 싶으면 따로 작은 쇼핑백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종이 가방 통해서 그렇게 별도로 들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용도에 맞게끔 가방을 들고 다니십시오. 우리가 외부에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디 정중하게 가야 될 때는 정장을 입어야 되고, 편하게 운동 가야 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일을 하러 가야 된다, 정중한 자리에 가야 된다고 하면 그에 맞는 가방을 들고 가야 되는 거지, 스포츠백을 들고 갈 수 없지는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또 무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을 보신 남자분들 혹은 남편분들 노트북 가방 들고 다니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을 소지하기 위해서 노트북 가방 드는 건 괜찮은데, 이 노트북 없이 그냥 이 노트북 가방을 뭐 편하다고 해서 가방처럼 들고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왕이면은 정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가방, 그때그때 때에 맞는 그러한 규격에 맞는 가방을 들고 다녀야 그때에 맞는 운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가방 절대 가득 채워 다니지 마십시오. 자,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가득 찬다는 건 뭐죠? 다음에는 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방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 공간 들어올 틈도 없이 막 내가 이것저것 다 들고 다닌다라는 거는 내가 어찌 보면은 내 관리를 잘 못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나 불안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가방에 진짜 뭐 이것저것 다 넣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이것저것 이때는 요거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도 실상 가방 안에 10가지를 들고 다닌다 하면은 10가지 중에서 물 쓰는 거는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가지는 만인의 일을 대비해서 들고 다닌 건데, 이 만인의 일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방을 짊어짐으로 해서 내 피곤함이 더 쌓일 뿐인 거지, 가방에 넣는 것도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이 딱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니시는 게 여러분들이 금전운에도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위생용품 꼭 다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가방을 닦기 위함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요즘은 특히나 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손소독도 마찬가지고, 물티슈, 외부 활동을 계속해야 되시는 분들은 구강 청결제 같은 것들도 들고 다니시는 게 여러분들의 운을 높일 수 있는, 즉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로는 이 명품백, 참 예나 지금이나 시간이 지나도 명품백에 대한 인기는 아마 사그라들지 않을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명품백 좋아하고요. 물론 명품백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언젠가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된다라면은 갖고는 싶고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있고 없고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뒤에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압구정 갤러리아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주말 아침이었는데요. 토요일 아침에 이제 출장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고객분 만나기 위해서 잠깐 백화점 앞에 있었는데, 백화점 오픈 시간 전입니다. 오픈 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여기 텐트 보이지도 않는데 텐트도 있습니다. 텐트도 있고 한데 참 뭐 안타깝죠. 이런 거 보면은. 아니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건 상관없습니다. 사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는 뭐 별개 얘기지만은
우리가 뭔가 우리 뭐 부모님을 위한 거, 조상님을 위한 거라고 했을 때는 정성을 그렇게 안 들이면서 가방 하나 사려고 할 때는 날이 새도록 텐트 쳐가면서 물건을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명품백 자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명품에 좌우되지 않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은 되는 거니까요. 너무 내가 없는 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재물운을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9번째는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가방 안에 뭐 이것저것 영수증이라든지 뭐 먹다 남은 어떤 쓰레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건데요. 집에 돌아오시면은 꼭 깨끗하게 비우는 게 좋습니다. 뭐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하기 때문에 요거 잘 안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지갑 속에 넣어놨던 거, 가방 속에 있던 영수증들, 특히 영수증들 많으신데 그거 잘 관리를 해야, 그래야 또 다음날 또 새로운 운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와서 내 몸을 깨끗하게 샤워를 하는 것과도 똑같은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방 닦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죠. 가방 절대로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누가 여러분들 훅 던진다 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가방도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 가방에도 기운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방을 던지는 만큼 여러분들 재물운도 훅 던져서 날아간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그리고 부자들이 실제로 꼭 지키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지갑 속에 목표를 넣어 두는 겁니다. 우리가 지갑 풍수라고 해서 지갑 안에 여러 가지 현금을 넣어 두는 것도 좋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 목표를 직접 적어서, 혹은 뭐 프린팅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글자로 뽑아낸 것을 여러분들의 지갑에 넣어두고 항상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그 꿈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지갑뿐만 아니라 핸드폰에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자꾸자꾸 까먹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참 망각의 동물이죠. 이 망각이 어떨 때는 정말로 유용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참으로 야속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까먹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했던 그 무언가를 항상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 장치가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금전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지갑에다가 넣어두는 거,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갑 속에다가 여러분들의 목표를 꼭 적어두시고 수시로 꺼내서 살펴보고 마음을 다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들의 진짜 습관 두 번째는 바로 식탁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 안에서 정말 중요한 풍수 인테리어 요소 중에 하나죠. 출장하러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식탁에 여러 가지 뭐 잡다하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쌓는 경우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 물건을 두게 되면은 그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점점 식탁 한 켠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식탁을 또 벽에 밀어버리게 되고 그쪽 면 자체를 아예 마치 수납장인 것 마냥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격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도 아마 그러실 건데, 이 식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기운을 섭취하는 그러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밥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나고 자란 모든 동물과 식물의 그 에너지, 그리고 그 음식을 가공하고 만들어지고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정성이 묻어 있는 그 음식을 먹는 그 식탁은 정말로 신성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성한 공간인 식탁을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밥 먹을 때 깨끗한 식탁 위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셔야지 정말로 모든 좋은 기운을 다 빨아들이고 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깔끔한 식탁 꼭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굳이 식탁 위에 물건 놓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게 되면은 식탁에 있던 물건들 다른 공간에 다 분리할 수 있으니까요. 잘 배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집안에 이 돈 모으는 공간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 집들을 가보니까 요게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이 재산의 정도, 뭐 저희가 그분의 재산의 정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는 집이라든지 집안에서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 보았을 때 조금 더 잘 사는 분들일수록 집안에 금고라는 게 있는 분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집안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일수록 이 금고를 보기가 점점점 더 어려웠는데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집에 뭐 금고가 필요하겠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금고를 둘 일이 없을 겁니다. 그 금고를 채우는 것은 돈이기도 하지만은 돈을 채우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지, 부자가 되고자 한다는 그런 확신이 먼저 들어가는 게 바로 금고라는 거고요. 이 금고 혹은 뭐 돈을 마련해 놓는 그러한 정말 깨끗한 공간을 잘 구비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부자가 되고 풍수 인테리어로서 집안에 여러분들이 금전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쌀독입니다. 쌀독. 뭐 쌀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 쌀독이 여러분들이 쌀을 채워 놓으시겠지만은 이 쌀독이 너무 비어버려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쌀독이 완전히 비워지기 전에 쌀독을 채우는 게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쌀독이 너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정도로 채워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수치로 나눠보자면은 100%다 채울 게 아니고 90% 정도로만 채워놓는 거, 한 8, 90% 정도로만 채워놓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체험이라는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생기죠? 바로 비움입니다. 채우고 나면은 다시 비우게 돼 있고 올라가면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쌀독이라는 공간은 우리 집안의 재물운 건강운을 관장하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 아마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쌀독에 계속해서 재물이 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쌀이 계속해서 가득할 수 있도록 그 빈 공간을 유지해 줘야 계속 들어올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적당하게 채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부자로서 그리고 진짜 살고자 하신다면은 이 기록하는 습관. 정말 잘 되신 분들은 옛날부터도 뭐 진짜 예전부터 왔던 그런 자기계발서 책들을 보면은 늘 하는 이야기들은 기록을 한다. 부자들은 메모를 한다. 노트를 들고 수첩을 들고 항상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적어 내려간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봐오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 들어가지고는 뭐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패드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다양한 전자기기를 통해서 굳이 펜이나 노트를 쓰지 않더라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직접 펜을 들고 글자를 적는 그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뭐 예전에 우리 많은 선조분들께서 서예를 하면서 마음 수양을 하고 서예와 관련된 수많은 일화가 있었던 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담는 행위가 글자를 적는 것, 그냥 적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남아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록과 관련돼서는 제가 일전에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악플을 단 게 뭐냐면은, 아니 일기를 써가지고 부자가 된다라고? 나는 그 말에 반댈세라고 반말로 하시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악플을 달아놓으셨던데,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록을 한다라는 그 행위, 일기를 쓴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우선은 내 삶을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행위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더 삶을 다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그 행위 자체로 그게 바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기를 해서 부가가치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기록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출판을 한다든지 혹은 강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일기도 좋고요. 그날 생각했던 뭐든 간에 뭐든 좋습니다. 한번 노트든 펜이든 구비하셔가지고 딱 하루에 5분만 들여가지고, 아니 5분 아니라 3분만 들여가지고 내가 뭐 했는지 한 줄이라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세 줄이 되고 세 줄이 한 페이지, 책이 한 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책 한 권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단어 하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그 한 문장이 모여가지고 책이 한 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진짜 부자로 살고 싶고 잘 살고 싶다면은 지금 당장 기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